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중앙 정치 조직, 지방 제도, 군사 제도, 과거 제도, 통치체제 끝냈고 다시 이제 조선 정치가 달려갑니다. 근데 통치체제 하기 전에는 15세기 여러 왕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태조는 14세기 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으니까 14세기 말 태조를 보았고 15세기에 태종과 세종과 세조와 성종의 업적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개 강의로 공부를 했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16세기 갑니다. 여러분 16세기는 우리가 조선 중기라고 하는 시대인데 연산군부터 출발할까요? 15세기 말부터 연산군인데 연산군이 15에서 16은 넘어가면서 태종, 태세, 문단, 세, 예성, 연, 중, 임, 명선. 그러니까 연산군이 있고 중종이 있고 인종이 있고 인종 제2기간 8개월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짧은 왕입니다. 명종이 있고 선조 때 16에서 17로 넘어갑니다. 연산군에서 16세기 넘어왔습니다. 이게 16세기인데 여러분들 그냥 16세기는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16세기는 중종과 명종의 시대다. 그래서 중종이나 명종의 업적이 은근히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지만 혹시 여러분 고려 문벌귀족사에 공부할 때 문종이나 현종이나 숙종이나 예종 같은 왕들이 시험에 은근히 출제가 되지만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고려 숙종 예종 업적을 제가 나열하지 않았죠. 경제사회 문화사 가면서 숙종 예종 현종 문종을 자주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중종과 명종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냐면 16세기는 중종과 명종의 시대다. 아, 제가 유튜브에서야 황연필 한국사 유튜브에서야 연산군에 대해서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2개, 3개? 3개 정도 있죠. 한 20분짜리 영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시험에는 이제 무오사와 갑자사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6세기는 중종과 명종의 시대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편집으로 갈게요. 이게 더 빨라요. 고려말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혁명파 사대부가 15세기를 주도해 가는데 그들을 훈구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말에 고려 왕조 유지를 주장하다가 조선 건국을 반대했고 조선 태조의 부름에 나가지 않고 두문동에 불출했던 사람들이 15세기 말 성종 때 삼사직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한 이들을 사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훈구와 사림 확률 50% 비교하면 되잖아요. 아주 다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훈구파는 기본적으로 혁명파 사대부의 후예, 사림파는 옹건파 사대부의 후예. 훈구파는 15세기 성균관과 집현전에서 공부하니까 관악파라고도 합니다. 관악파 니코르 훈구파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훈구 척신 그러면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공신들 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수엄한국사에서 훈구파는 15세기 태종이나 세종의 관료들 관악파라고 하는데 이들까지 아우러서 넓게 훈구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훈구파는 관악파. 사림들은 지방에 서원을 만들고 공부하니까 사학파. 훈구는 이거 좀 어려울까요? 시와 문장을 중시합니다. 사장을 중시합니다. 근데 이건 고등학생들도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사림은 유교 경전 암기하는 걸 중시합니다. 그래서 훈구는 사장 중시, 사림은 경학 중시. 그리고 훈구는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을 다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15세기 훈구파가 집권했을 때는 성리학 이외의 사상이 포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학기술 문화가 발전했고 그래서 부국강병했습니다. 근데 16세기 사림은 위정, 척사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정, 정도를 지킨다. 척사, 사악한 걸 배척한다. 뭐가 정도인데 오로지 성리학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 이외의 학문, 종교, 사상을 다 배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림들이 보통 조선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16세기경부터 기술 문화가 침체됩니다. 여러분 훈구는요. 당군에 대한 초제를 소격서, 도교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소격서인데 이 소격서에서 당군에 대한 초제를 모시기도 합니다. 강화도 만이산에서 당군이 한례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당군에 대한 초제를 모시기도 했던 게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당군도 존중했기 때문에
자주적이에요. 15세기 훈구파는. 근데 16세기 사림들은 오로지 기자만 물고 빱니다. 혹시 고조선 공부할 때 기자 기억납니까? 중국의 성인이었던 기자가 동쪽에 오랑캐 우리를 데리고 최초의 국가를 만들어줬으니 그게 고조선이라고요. 기자만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사림들은 화이사관, 화, 세상은 중국과 나머지 오랑캐로 구성되어 있다. 전화주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는 친구들이 사림이다. 조금만 더 가면 훈구파들은 약간 중앙집권 강화, 15세기니까. 근데 16세기 사림들은 기본적으로 지방 세력이었잖아요. 그래서 향촌 자치를 강조하고 지방 동네의 양반들의 놀이터 유양소를 만든다라든지 지방에 향약을 보급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훈구 사림 확률 50% 비교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연표를 제가 그려볼까요? 고려 말에 혁명파 사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옹건파 사대부가 있었습니다. 쭉 오면서 이들이 훈구가 되죠. 쭉 지금 사림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다가 15세기 말 성종 때 중앙정계에 진출합니다. 15세기입니다. 15세기 훈구가 이렇게 오다가 16세기는 이제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됩니다. 16세기입니다. 여러분 훈구와 사림이 싸웁니다. 그럼 힘이 누가 더 강해요? 훈구파가 훨씬 더 힘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훈구와 대립하는 사림들이 화를 입는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걸 빨간색으로 쓸게요. 사화라고 합니다. 16세기는 4번의 사화가 있습니다. 아니, 첫 번째 사화는 15세기 말 연산군 때이긴 한데 그냥 무시할게요. 연산군 때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있었습니다. 중종 때 기묘사화가 있었고 명종 때 을사사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는 중종과 명종의 시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자, 그럼 연산군은요,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이 2번의 사화가 있었는데 연산군은 세조의 증손자야. 그런데 당시 실록을 만들 때 실록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사초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김종직이라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림이 있었는데 이 김종직이 조이제문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게 옛날 항우가 어린 황제 의제를 죽여서 그 의제를 조문하는 글인데 이걸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사초로 실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항우가 어린 황제 의제를 죽인 걸 조문하는 글이다 보니까 이거는 연산군의 증조 할아버지 세조가 단종 왕을 죽였던 걸 비난하는 글이잖아. 당시 간신 유자강이라는 친구가 연산군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이 사초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알려버리는 거고, 원래 실록이 대단했던 건 왕이 개입하지 않아서 대단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하고 싶지만 생략할게요. 그런데 연산군은 왕으로서 실록 작업에 개입해가지고 그 조이제문 가져와봐. 이런 망발적인 글을 쓴 놈 누구야? 김종직은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김종직의 뼈를 꺼내서 뽀개버립니다. 부관참시하죠. 그리고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 등등을 유배해 보내는 무오사화입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자기 엄마 패비 윤씨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패비 윤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종 때 상황을 다 그냥 성종의 부인이 중전마마가 훗날 패비 윤씨인데 시기 질투가 심해가지고 성종이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비 윤씨가 남편과 부부싸움 하다가 얼굴에 오선지를 그었네 어쨌네.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비 윤씨가 사약을 먹고 죽어요. 성종의 엄마 인수대비가 죽였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남편이 죽인 거지. 아무리 대비가 중전마마가 그렇게 시기 질투가 심해서야 되겠어 사약 먹고 죽어라고 할 때 남편이 자기 부인 사랑하면 그 사약 못 먹게 해요. 그래도 왕인데. 근데 성종도 모른 척 했다는 건 다른 여자랑 더 바람 피고 싶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산군의 바람기가 어찌 보면 아빠 성종을 닮은 겁니다. 성종이요, 굉장히 후궁이 많았어요. 성종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근데 연산군이 자기 엄마가 병 걸려 죽은 줄 알았다가 자기 외할머니가 패비윤 씨가 사약 먹고 죽었던 그 피 흘린 옷을 가지고 보여줘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엄마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 싹 나와 그래가지고 당시 훈구파였던 한 명의조차도, 한 명이면 세조의 척신 중에 척신 아닙니까? 한 명의조차도 부관참시 당했던 게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자, 그리고 왕이 이제 중종이 됐습니다. 중종 반정으로 쫓겨나고 연산군은 중종이 왕이 되었어요. 실제 이제 제가 공무원 강의할 때는 이쪽 파트도 막 80분, 90분 하는 파트인데 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냥 중종은
아까 중종과 명종의 시대라고 했죠. 16세기는 중종과 명종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종의 업적을 대놓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시기 중종 때 뭐 이룬 행실도가 쓰여졌어? 중종 때 삼포회란이 일어나서 비변사가 처음 만들어졌어?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언급하게 될 텐데 중종 때는 조광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 뭐라고? 조선시대 왕은 아니지만 어떤 인물의 업적을 왕처럼 물어보는 경우에 인물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바로 정도전과 조광조와 흥선대원군이다. 여러분, 조광조는 당시 개혁적인 살인이었고 다른 살인들의 존경을 받는 살인의 거두였습니다. 조광조의 모든 업적은 조광조는 살인이다. 그럼 여러분이 훈구 살인 비교해서 살인이 어떤 친구들인지 알았으면 조광조 공부도 해결이 됩니다. 조광조는 살인이었기 때문에 지방 살인을 더 중앙정계에 진출시키고 싶은 마음에 혈량과 청거제 실시할 것을 왕에게 건의합니다. 그래서 조광조 첫 번째 업적 혈량과 실시, 살인이니까 혈량과 하자는 겁니다. 살인들은 위정 척사 사상에 빠져 있죠. 성량만이 정도죠.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소격서에서 당군에 대한 초절을 모시는 게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소격서를 혁파시켜 버립니다. 살인이죠. 살인들은 주자가래와 소학을 장려합니다. 아까 훈구 살인 비교할 때 살인들이 주자가래와 소학을 중시한다고 하나 더 추가하면 땡큐인데 주자가래와 소학을 중시하니까 살인들이 그러니까 조광조도 주자가래와 소학을 중시합니다. 조광조는 살인이다 보니까 지방에 향약을 보급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살인이다 보니까 훈구파들의 가짜 공신, 중종 반정 때 공을 세우지도 않아 놓고 공신록에 이름을 올리고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받고 그래서 국가 재정이 힘들어지니까 가짜 공을 삭제하자 위훈 삭제를 주장합니다. 당시 훈구파들이 많이 공신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인이다 보니까 기묘사로 죽습니다. 조광조 업적은 조광조는 살인이다. 물론 살인들이 삼사직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니까 삼사의 권한을 높이고 삼사 관리를 선발하는 이조 전랑에게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조 전랑은 삼사 관리 선발권인 통청권과 자기 후임자 청권권인 자청권이 있는데 이런 권한을 다 실은 조광조가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조광조의 정치를 도학정치라고도 합니다. 진짜 딱 시험에 나올 내용만 지금 압축해서 줄여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어렵죠. 원래 진짜입니다. 이게 막 수능이나 공무원 강의에서 이론 강의 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한 40-50분 걸려야 되는데 지금 10분? 13분? 벌써? 그래서 기묘사로 조광조가 죽었어요. 그 다음 중종 다음에 인종 8개월 있었고 근데 인종의 엄마가 장경왕후고 장경왕후 오빠가 윤님이야. 그리고 명종의 엄마가 문종왕후고 문종왕후의 오래비가 윤원영이야. 인종이 죽고 명종이 왕이 되니까 여기 윤님은 훨씬 더 선배니까 대윤, 윤원영은 소윤, 윤원영이 자기 조카가 왕이 되니까 신나가지고 을사하면서 윤님일파, 대윤일파를 죽여버리는 사화가 을사사화입니다. 네 번의 사화 중에 분명히 누구도 타격을 받냐면 훈구파도 타격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화는 살인들이 많이 화를 입었다. 그런데 이 사화 중에 시험에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사화는 무오사화와 기묘사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화 4개를 비교시킬게.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무엇야? 우리 중조 할아버지를 욕해? 김종직의 조이제문이 세조가 단종 죽인 걸 빗대어 비판했잖아. 그러니까 연산군이 무엇야? 우리 중조 할아버지를 욕해? 무오사화. 우리 엄마 원수를 갑자사화. 조광조가 어떻게 죽어요? 주초위왕 한자 써주십시오. 조씨가 왕이 된다.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묘하게 죽잖아. 솔직히 주초위왕은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뭇잎사기에 벌레가 어떻게 주초위왕하고 글씨를 쓰냐고. 그래서 왕에게 이런 글씨를 보여주니까 뭐야? 조씨가 왕이 된다고?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 조자였잖아요. 그래서 조광조가 말도 안 되게 기묘하게 죽는 기묘사화. 자기 조카가 왕이 됐다고 소윤, 윤원영이 대윤, 윤님을 신나서 죽여버리는 을사사화. 다시 무엇야 우리 중조 할아버지를 욕해?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갑자. 조광조가 주초위왕 기묘하게 죽네. 소윤이 을사하고 대윤을 죽이네. 이래도 무오 갑자 기묘 을사를 구분 못하시겠다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대신 무오사와 김종직의 조이제문과 조광조 때문에 기묘사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이 선조가 됐어. 여러분 선조 때 이 훈구파는요 소수 중앙 권력 집단이었기 때문에 자연 도태가 됐는데 완전히 살림 세상이 돼버립니다. 선조 때 완전 살림들이 권력을 잡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관직은 한정돼 있는데 학연, 지연, 혈연의 입각에서 파벌이 조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붕당의 근본적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붕당이 시작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조 전랑의 자청권 때문에.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조에 판서가 있고 참판이 있고 참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랑이 있는데 전랑이 지금 한 과장급 오품육품 벼슬인데요. 이조 전랑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어요. 3사 관리 선발권인 통청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후임자 선발권인 자청권이 있어요. 이 자청권을 다른 말로 자대권이라고도 해요. 통청권. 여러분 이조 전랑이 높은 벼슬아치가 아니지만 얘가 3사 관리를 어떻게 선발하냐에 따라서 3사 중에 사관원, 사원부는 간쟁, 동박, 서경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홍문관에 있는 관원들은 왕과 경연을 하다 보니까 나라 여론을 결정짓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이 생각보다 나라 조정에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이조 전랑이 누가 되냐는 건 중요한 문제야. 근데 왕이 이조 전랑을 임명해버리면 3사 관리를 왕이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조 전랑은 후임자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청권이야. 그래서 붕당은 왜 시작됐냐? 이조 전랑의 자청권 문제로 시작되었다. 시무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시무겸이 이조 전랑을 하다가 그 다음 누가 이조 전랑에 유력했냐면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유력했는데 시무겸이 김효원을 예쁘게 보지 않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조 전랑직을 준 거예요. 이때 속으로 김효원이 시무겸에게 시발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조 전랑하고 자청권을 발휘해서 김효원이 이조 전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김효원이 승진해서 올라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자청권 발휘해가지고 이조 전랑을 임명해야 되는데 누가 유력했냐면 시무겸 동생 심충겸이가 유력했는데 김효원은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무겸이 야, 너 뭔데 네가 내 동생을 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김효원이 당신은 나를 이조 전랑으로 추천했습니까? 둘이 서로 싸우는데 왕이 살고 있는 궁궐에 서쪽에 산다라고 해서 서인이고 동쪽에 산다라고 해서 동인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살림이 어떻게 쪼개집니까?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여기 좀 젊은 살인들, 항상 젊은 친구들이 조금 과격하고 진취적이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좀 그렇죠. 강경파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일단 이름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김효원이에요. 여기 시무겸이에요. 정의기 어려우면 시무겸 시옷자 들어가니까 서인 이렇게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조선의 붕당을 보면 상대방을 죽이자 살리자로 싸웁니다. 여기 서인은 훈구척신 살리자. 나이 많은 사람들 보수적이니까 기성살림이니까 동인은 훈구척신 죽이자. 그래서 여러분 이조 전랑 자리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집니다. 정확히 이조 전랑의 자청권 문제로. 그러나 동인과 서인은 훈구척신 잔재 청사 문제를 놓고 강경파인 동인과 온건파인 서인으로 쪼개진다는 거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야, 정리 모반 사건까지 이쪽 파트에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동인 서인이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런데 이제 동인의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야, 실은 요즘 학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인물이고 역사 공부한 사람들은 이 정여립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 정여립이 이이의 청거를 받아서 중앙 관직에 진출했는데 당시 이이는 서인도 아니었고 동인도 아니었습니다만 당시 동인들은 이황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동인은 완전히 훈구와 다른 세력이고 여기 서인은 훈구와 함께 정치했기 때문에 조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야. 그럼 정여립 입장에서는 이이의 추천을 받고 왔지만 동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이에 대한 비판의식도 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정여립이 막 선조 얼굴을 좀 너무 잘 꼬라보고 막 그래가지고 선조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해서 대동계라는 걸 조직합니다. 이 대동계에 양밤부터 노비까지 계원으로 다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곳에서 연설을 하는데 세상 공물이다. 주인이 없다. 어떻게 못난 군주 한 명이 만천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이냐. 백성들을 가장 잘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대빵이 돼야 된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서구의 공화정을 조선시대에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신분 질서를 부정하고 조선의 왕조 체제를 부정하는 말을 했으니 죽어야지. 그래서 누군가가 고변이 들어와요. 정여립이 이렇게 대동계를 조직하고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뭐야 하는데 당시 서인이었던 송강정철이 주상전하, 저에게 칼을 주시면 제가 이 정여립 관련자들 싹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여립과 밥 한 번 먹고 술 한 번 마시고 정여립과 학문적 토론을 했던 동인들이 싹 죽어나간다. 이걸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실은 이 조선은 앞으로 이제 서인들의 나라입니다.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게 노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역사인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죽일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더 크게 따지면 살인들의 역사인식에서 벗어난 사람들, 저 앞에 있었던 정도전라든지 태종이방원이라든지 다 죽일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들의 역사인식에서 벗어났던 정여립이라든지 훗날 여기서 빠져나온 북인과 친했던 광해군이라든지 다 죽일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정도전이나 태종이방원이나 광해군이나 정여립이나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인물들이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그런데 이제 서인이었던 송강정철이 정여립 관련자 동인을 막 미친 듯이 죽였다고. 그래서 송강정철을 동인 백정이라고 합니다. 동인을 하도 많이 죽여서. 제가 그래도 한 25분, 30분을 안 넘겨보려고 이렇게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훗날 송강정철이 코너에 몰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선조 부인이 의인 왕후인데 중전인데 아들을 못 낳아. 후궁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 후궁 아들들 중에 누가 봐도 둘째 광해군이 이때부터 뛰어났나 봐. 그래서 서인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하자 세자 건저 이 문제 건의하는데 당시 선조는 광해군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때 송강정철이 코너에 몰리니까 동인 내부에서 야 그때 정철 때문에 우리가 기축옥사로 많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때 송강정철을 죽이자라는 강경파 북인과 살리자라는 온건파 남인으로 쪼개집니다. 시험에 진짜 잘 나오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선조 때 살임은 이조전랑의 자청권 문제로 훈구척시에 대한 강경파인 동인과 훈구파에 대한 온건파인 서인, 김효원의 동인과 심우겸의 서인으로 쪼개졌고, 동인은 이건 진짜 암기하세요.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이라고 하는 데는 바로 송강정철의 세자 건저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정여립을 죽이자라는 강경파 이산해 중심의 북인과 온건파 유성룡 중심의 남인, 다시 살임은 이조전랑의 자청권 문제로 동인 서인으로 분화되었고,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 때문에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되었다. 특히 동인이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이렇게 분화되었다.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앞으로 분당 어렵더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거 편집으로 가려면 우리 조교 선생님 죽을 것 같길래 제가 전자칠판에 필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뭐 공부했냐? 훈구살인 비교하면서 사화와 분당의 시작을 공부했는데, 사화는 16세기에 훈구와 살인의 대립 과정에서 생겨난 게 사화고, 붕당은 16세기 말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발되기 전에 시작은 됩니다만 살인 내부의 분화 갈등이 붕당이고, 사화는 훈구와 살인의 대립, 붕당은 살인 내부의 분화 갈등. 사화는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화, 붕당은 살인이 동인, 서인, 동인이 북인, 남인로 분화되었다. 아주 공부량이 많았던 파트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김효원, 기억나십니까? 동인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해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심우겸, 이제 공부합시다. 여기 서인이고 여기 동인이었어요. 그가 윤원영의 문객이었다 하여 반대했다. 그 후에 심춘겸이 장원 급제,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 나오죠. 선조 때 붕당이 시작되면서 살임이 어떻게 쪼개질 당시입니까?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질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세요.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조광조는 어느 왕 때입니까? 중종 때죠. 현량과 그럼 조광조 업제인 거 알고 계셔야 되죠. 외척간의 대립으로 사화, 여러분 외척간의 대립으로 사화는 인종의 외삼촌 대윤 윤임과 명종의 외삼촌이었던 소윤 윤원영의 대립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사화냐면 을사사화예요. 그럼 을사사는 어느 왕 때입니까? 명종. 보세요. 아, 조광조, 기묘사화, 중종, 명종, 이렇게 중종과 명종이 추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16세기는 중종과 명종의 시대다.
왕권 강할리의 탕평책 이건 너무하잖아. 이거는 탕평책이 처음 제기된 건 숙종 때인데 탕평책이 시행된 건 영조와 정조 때입니다. 영종조 나중에 제대로 공부할 거고 세도가문 이건 19세기 안동림 씨, 풍양조 씨가 비변사를 통해 권력을 독점하였다니까 시험에 얼마나 쉽게 출제가 됩니까? 그래서 방금 많은 내용 훈구살인 비교했고 조광조 업적도 공부했고 사화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붕당이 일단 시작될 때 이렇게 쉽게 출제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고 이번 시간 조금 길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